팀장으로서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없는 단톡방에서 팀원들끼리 다양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제 지시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팀원들에게 소외감을 느끼는 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현명한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본래 리더나 상사는 고독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랫사람하고 완전히 친하게 지내는 상사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 직장 문화에서는 더더욱이 어렵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상사로서 상처를 좀 덜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수도 어떤 부모도 또 어떤 상사도 윗사람이라면 다 그 사람을 뺀 단톡이 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냥 현실인 거지 내가 어떠어떠해서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팀원 내에 소속감을 위해서, 팀워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친해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사적인 질문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는 친해지려고 질문한 건데 밑에 사람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좀 간섭 내지는 가스라이팅 요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힘이 없고 윗사람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 갖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면서 대화를 하고 싶다면 업무적인 대화, 그런 조언, 칭찬, 뭐 해주고 싶은 말들 이런 것들은 업무적인 것이라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좀 잘 들어주는 상사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담을 해보면은 어떤 상사는 조금 좀 강압적이고 단독적인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상사는 되게 의견을 잘 수렴해요. 그런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의견을 받아들여주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는 사람의 나이스한 그런 상사와 직원의 관계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함부로 나는 사실은 후배를 위해서 너 이렇게 하면 회사 생활이 힘들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이런 인격은 고쳐야 돼. 이런 성격은 적응하기 어려워. 이런 말을 막 하시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선을 넘는 것입니다. 각자의 개별성과 개성을 존중해주는 상사가 사실 인기가 좋은 상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감사해요. 두 번째 질문을 읽어볼게요. 업무 실수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사에게 혼났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창피해서 잠이 오지 않고 회사 나가기가 싫습니다. 안 좋았던 기억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참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일종의 수치심의 경험을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거는 어쩌면 트라우마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수치심 경험을 하신 거여가지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인 처사를 한 거죠. 그 상사가. 그렇다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사람은 이 질문자님께만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인격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도 아마 그랬을 거고 그랬다는 거는 질문자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직원들도 그 사람의 인격을, 이 폭력적인 성향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저 사람이 또 저러네 하면서 그 사람을 욕하고 질문자님 편을 들고 있을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걸 티낼 수는 없겠죠. 다 자기 밥그릇이 있으니까요. 티는 못 내도요. 분명 마음으로는 이 질문자님의 편을 들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요. 기억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없습니다. 기억은 떨치는 게 아니고 바꾸는 거거든요. 내 기억이 정말 트라우마적이고 재앙적인 어떤 너무 파국이야. 이런 느낌의 기억에서 그래도 이게 내게 좋은 경험이 되었어. 배움이 남았어. 라는 기억으로 이렇게 해석을 달리 해가지고 소화를 시켜서 가져가는 것이지 그걸 잊으려고 하면 더 진하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세 번째 질문을 읽어볼게요. 40대가 되니 짊어져야 할 짐이 많습니다. 가족의 의식주, 부모님의 노후,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등 제가 짊어져야 할 짐을 생각할 때마다 미래가 두려워지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에게 조언을 주세요. 참 이 질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저도 참 무거워지네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사람이 자기 보람이 없이 압박감으로만 산다는 게 굉장히 괴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내 온 삶을 다 바친다는 것이 굉장히 공허함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서
우리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되 자신의 방식, 또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질문을 보면요. 부모님, 가족, 직장인 이렇게 이게 다 뭐냐면 페르소나거든요. 자기가 쓰고 있는 가면, 역할들을 말해요. 역할. 사람이 역할도 있지만 그 속에는 자기라고 하는 셀프라고 하는 중심 핵심이 있거든요. 요걸 잃어버리고 역할로만 살면은 사람이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할들 속에 있는 진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좀 체크할 수가 있냐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욕구가 5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생존이에요. 안전하게 살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소속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세 번째가 힘이에요.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싶은 마음. 또 네 번째는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 또 5번째가 재미입니다. 즐거워야 돼요. 재미가 없으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재미는. 그래서 내가 한번 내 삶의 밸런스를 생각해 봤을 때 이 5가지 중에서 무엇이 빠졌지? 이걸 채워나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좀 살아야 멀리 봤을 때 내 부모를 위한 것, 가족을 위한 것, 회사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나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게 절대로 이기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타심을 향해 나아가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산속에 있는 약초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약초들은요, 누구를 이롭게 하려고 산 적이 없거든요. 그냥 자기로 사는데 이미 이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 그러면 이미 대한민국을 위해, 가족을 위해, 부모를 위해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